제2금융권 회사들이 어렵다. 네네. 이게 1금융권하고 좀 다른 양상이네요. 그쪽하고 또 다른 분위기가 그래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이쪽이 좀 위험한 게 지금 부동산 여러 가지 침체, PF. PF에 예. 물린 그 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은행들 특히 저축은행 그리고 뭐 대부업체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증권사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그 부분들 지금 네.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저축은행권 제2금융권에 있는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 것이냐 지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착륙 뭐 계속 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F 그걸 막 막기 위해서 뭐 이번에 뭐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분양을 뭐 정부가 네. 사줘야 된다 어쩐다 막 그런 대통령이 막 대놓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대부업체 이런 데가 지금 PF에 물려가지고 네.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게 되게 비싸게 좀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안 캐시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대출 중단했어요. 거기가 대부업체 1위거든요. 아, 대출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줘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 대부업체로서의 자신의 어떤 생명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출해가지고 그 대출 금리를 통해서 그렇죠. 이익을 내는 네. 회사인데 대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영업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영업 안 하겠다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받을거나 돈을 대출해줄 돈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이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법정으로 걸려 있는 법정 최고 금리 네. 이거 지금 20%인데 연 20%. 그러니까 모든 금융권이 연 20% 이상을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못 받게 돼 있는.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은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이자를. 이자를.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조달 금리나 이런 걸 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비싸게 우리도 빌려와가지고 네. 너희들한테 빌려줄 때 20%딱 막아놨으니 이렇게 20% 너희들한테 빌려줘도 우리는 남는 게 없으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째라. 그러면서 그러면 금융당국 너희 정부가 이 금리 상한선을 올려주면 풀어주면 한 25%까지 올려주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대출 생각해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희한하네 이것도. 그렇죠. 근데 그게 언뜻 보면 그냥 그 회사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언뜻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대부업체 쪽까지 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들 보통 좀 신용도가 좀 낮고 대부분 또 큰 금액도 아니에요. 네. 뭐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뭐 많으면 1000만 원, 예. 근데 그거를 1금융권이 잘 못 받으니까 연 20% 이자까지 내면서 거기로 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대신에 이자를 더 법으로 올려달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1금융권도 1금융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올려줘 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법정 그것도 쉽지 않죠. 절대 안 내리죠. 그리고 이거 법정으로 20%로 딱 상한선을 만든 이유도 지금 오히려 국회에서는 이 20%로 높다. 지금 같은 이 힘든 시기에 낮춰야 된다. 이런 그런 뭐 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금융권이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금융 그 혁신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내지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회사니까 그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가지고 아니 1금융까지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뭐 낼 수는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뭐 시스템을 가동해서 자구 노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야죠. 근데 그냥 법정 최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자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지금 뭐 검토를 한대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다. 20%에서 24%를 올리는 거 하고 아니면 하는 기준금리를 연동해서 하는 방안 이걸 놓고 검토를 한대요. 근데 이게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면 된대요. 바로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전형적으로 그냥 그 금융회사들 내지는 대부업체들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해서 그 사람들 또 살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이자들을 또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 서민들이 또 메꿔줘야 되는 거야 또. 참 이 이른바
정말 이 돈이 네. 정말 필요하고 절실할 때가 많은 상황인데 돈을 또 마음대로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네. 이 우리 국민들, 또 서민들, 중산층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나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배드뱅크는 이제 뭐 기업들 뭐 부실 기업들 인수해서 뭐 이렇게 정부 네네. 차원의 정책 금융 통해서 뭐 되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서민들 특히 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이런 신용도 낮은 분들은 소액으로 돈을 빌려가면 갚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많이 갚아요. 네. 오히려 연체율이 낮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금융을 별도로 동원을 해가지고 신용이 낮은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지원을 해줘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 오히려 낮추고 음.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대법원 이런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경영 서치 그런 경영 부실로 인한 어떤 그런 그 회사들 대부업체 은행들을 네. 도와주는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뭐 해당 무슨 뭐 그 업체 내지는 네. 어떤 기관 내지는 뭐 좀 그 기업 내지는 뭐 일단 그쪽 편을 먼저 드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더 삶인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도 우리 서민들한테는 어려운 곳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